요즘 극장가 최고의 화제작은 영화 추격자입니다. 이 영화는 유영철 연쇄살인을 소재로 해 많은 관심을 불러모았는데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유영철은 누구인지, 또 실감나는 영화 속 화면은 어떻게 연출했는지 영화의 뒷이야기 이동훈 기자가 전합니다. 놈을 잡은 건 경찰도 검찰도 아니었다. 한 편의 영화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야, 4885. 너지? 김우진인가? 그냥 살아있을 텐데. 개봉 일주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 평단의 연이은 호평. 영화 예매 사이트 압도적인 예매율 1위. 추격자가 무서운 속도로 흥행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데요. 화제의 영화 추격자는 나홍진 감독이 밝힌 대로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등을 모티브로 해서 구상됐다고 합니다. 초반부터 서로를 쫓고 쫓기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된 추격자. 극중 서영이를 구하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는 포즈 역할은 김윤석이 맡았는데요. 올길 만능이네. 돈만 벌려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1박 2일 동안 이상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희생자를 구하는 것이 목적인지 살인마를 체포하는 것이 목적인지. 하정우는 관객조차 몸서리를 치게 만드는 섬뜩한 살인자 연기로 주목받았는데요. 하정우는 살인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거기를 칼로 따요. 죽은 애를. 굉장히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면 많은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다. 그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은 하지만 뚜렷하게 맞는 롤모델은 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큰 매력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피가 튀는 사실적인 살인 묘사는 수많은 관객들을 소름 끼치게 했는데요. 나홍진 감독은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들을 참고했습니다. 프레임 아웃 저 단계에서부터 시작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영화를 구상을 하면서 그간 이 영화가 다루는 범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여러 사람들을 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현재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흥행 중인 추격자도 공구 등을 이용한 살인 장면을 보여주며 극한 상황을 표현했는데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유영철 사건을 재현한 것입니다. 유영철은 지난 2003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단독주택에서 명예교수 부부 살인을 시작으로 총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했는데요. 지난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추격자에서 하정우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연기력을 선보였는데요.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유영철의 최근 소식만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근황으로는 유영철이 아주 조용하게 있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특별히 그저 이전에도 언론사에서 몇 군데에서 취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다 거절을 했답니다. 네, 그럼 가족들은 혹시 오시나요? 어머니나 이런 분들? 네. 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의 수감 중 유영철을 만났던 교화위원인 이영우 신부를 직접 찾아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요. 유영철은 차분하게 지내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편지 답장까지 보내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 되게 차분하더라고요. 차분하고 정말 저 사람이 우리가 당대 살인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의심은 갈 정도로 차분하고 유머도 있고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 줄 수 있냐 뭐냐 그런 걸 좀 질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좀 그때는 좀 많이 긴장도 하고 표시는 안 했지만 내적 갈등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정원 어르신 그분 때문에 아마 많이 좀 고통스럽지 않은가. 추격자가 살인을 소재로 한 영화다 보니 특수미술의 역할이 아주 컸는데요. 극중 서영이 얼굴을 본뜬 모형 등은 전율을 끼치게 할 정도로 실감났습니다. 시체 장면을 실감나게 표현하기까지 뒷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특수미술을 담당한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수족관에 들어가는 이곳은 영화 해부학교실에 해부용 시체 모형을 만들어 극의 공포감을 극대화했고 친절한 금자씨에서 최민식의 얼굴과
개의 몸을 합성한 일명 백선생 테리어 모형으로도 주목받은 곳인데요. 저 여기 있어요. 그 새끼는 찾았어? 죽였어? 이번 추격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랑 같이 해가지고 성인 씨 머리를 똑같은 머리를 3개를 제작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수족관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굴러 나가서 나중에 이렇게 그걸 가지고 타격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유분으로 3개 정도 만들었었고. 서영이의 얼굴 모형을 만드는 작업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먼저 이제 실리콘으로 모형을 떠낸 후에 그다음에 이제 동맥이나 정맥 같은 거를 에어브러쉬로 채색을 먼저 미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얇은 부분에 빛이 비쳐나오는 색들을 표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찰색을 칠해주고 코팅하는 식으로 해서 그 채색을 마치고 그다음에 뭐 속눈썹이라든지 뭐 눈썹 같은 것, 머리카락 같은 것들은 일일이 손으로 다 심어서 그렇게. 유영철 사건을 차용한 것은 영화의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고 이는 흥행 성공으로도 이어졌는데요. 무슨 일 있죠? 예전부터 범죄 실화를 영화로 만든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놈 목소리는 16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영호 어린이 유괴 사건을 재현해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운동에 힘을 불어넣기도 했는데요.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 또 실제 범인 검거를 위해 용의자의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살인의 추억은 8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을 소재로 삼았는데요. 당시 5년간 총 10회에 걸친 살인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이들 영화들은 영화의 작품성 및 흥행성에서 모두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영화가 다 시나리오가 탄탄해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이런 그 범죄 영화 스릴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야 되겠죠. 그런 긴박감을 주는 연출, 구성, 편집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무척 큰데요. CSI 과학수사대 등의 미국 드라마는 인기작으로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고 이후 수사기관 혹은 수사기법을 다룬 많은 후속 드라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 수사반장, 사건 재현 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 등이 이미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방송계에서도 수사기관을 배경으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제작되고 있는데요. 범죄 수법 등도 상세히 공개돼 일부에서는 모방범죄로 이어지지 않냐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범죄자의 심리를 따라 실제 범죄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인 살인자는 말한다의 진행을 맡았던 표창원 교수는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나도 저런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고 대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범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다룬 미디어물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모방 범죄고요. 또한 범죄의 어떤 수법을 오히려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최근 호평받은 영화 세븐데이즈와 같이 잘 짜여진 시나리오와 빠른 전개, 배우들의 호연이 뒷받침되고 있는 추격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인공이 희생자를 구하려는 설정의 괴물, 연쇄살인범을 뒤쫓는 살인의 추억 등과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유영철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영화의 느낌을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는 추격자는 살인의 추억이 열흘 만에 100만 관객을 동원한 것에 비춰볼 때 일주일이라는 매우 발빠른 속도로 현재 역대 흥행작들을 추격 중입니다. YTN 스타 이동훈입니다.